평일한 주말 오후, 최근 윗집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찾아가고 싶지만 괜히 무서운 형님들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소심한 성격 탓에 계속 참았는데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윗집을 찾아갔습니다. 저 아래층인데요. 너무 시끄러운데 주의 좀 부탁드려요. 뭐가 시끄럽다고요? 언니 무슨 일인데? 아니 이 남자가 우리 시끄럽다고 유난 떨잖아. 뭐래. 그 사람과는 얘기가 안 통할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인터넷에 층간소음 해결 방법을 보고 결국 우퍼를 사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퍼로 가장 시끄러운 노래를 틀고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 앞에는 조용히 해달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갔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철저히 무시했어요. 그날부터 윗집 여자는 남자친구와도 찾아오고 경찰도 불렀으며 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우퍼를 깜빡하고 안 꺼뒀네? 인터폰을 보니까 윗집 여자더라고요. 늦은 밤중에 무슨 일이시죠? 그 여자는 가만히 나를 쳐다보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밤중에. 그 여자는 가만히 나를 보다 씩 웃곤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그 이후 저는 더 이상 우퍼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오늘 보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당연하지. 나 지금 가는 중이야. 안지수,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집이구만. 누구세요? 지수 있나요? 머리카락, 옷, 신발까지 온통 까만색을 한 사람. 어딘가 섬뜩하게 생긴 그 여자는 지수를 찾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그 여자에게 지수가 어디 있는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그 여자는 한참을 빤히 날 내려보다가 골목으로 지나쳐갔다. 뭐야 저 여자. 잠시 뒤에 이번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급하게 나에게 달려왔다. 혹시 온몸을 까맣게 치장한 여자를 못 봤나요? 그 여자가 지수를 죽이려고 해요. 지수를 구해야 돼요. 지수는 아마 지금쯤 집에 있을 거예요. 그리곤 지수 집 주소까지 알려주었다. 그 하얀 여자는 고맙다며 재빨리 지수 집 방향으로 뛰어갔다.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배설. 내가 놀랬었던 그 여자가 손에 칼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윗층간의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었던 윗집 여자는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아랫집으로 찾아간 것. 내가 기절하고 만 것은 그 하얀 여자의 신발이 검정색이었기 때문이다. 온몸이 하얀 여자는 사실 처음에 왔던 의문의 검은 여자였다. 처음에 내가 지수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자 지수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나를 찾아온 것. 이쿠미는 초등학생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후 재혼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이쿠미를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보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한 나머지 어머니는 중병에 걸렸다. 더 이상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달은 엄마는 부적이 든 작은 주머니 한 개를 이쿠미에게 쥐어주었다. 미안하구나 이쿠미. 이제부터는 혼자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해. 그렇지만 도저히 괴롭고 견딜 수 없게 되면 이 주머니를 열어봐. 얼마 후 엄마는 죽어버렸다. 그러나 빚에 허덕이며 사채업자들을 피해 다니는 생활을 반복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 엄마가 보고 싶다. 문득 나는 엄마가 죽기 전에 줬던 부적이 생각났다. 어쩌면 해결책이 있을지 몰라. 나는 얼른 그 부적을 열어보았다. 그러자 그 안에는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뭐야, 겨우 이거? 하고 맥이 빠진 한숨을 쉰 이쿠미가 그 부적을 꺼내 펴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수기야, 우리 아가 불쌍해서 어쩌니. 서럽게 우는 이 남자는 3개월 전 팽소니 사고로 아들을 잃었다.
병으로 일찍 세상을 뜬 아내.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더더욱이 아들만을 위해 살아왔다. 인생의 아들이 전부였던 그는 살아갈 희망조차 없었다. 몇 달간 폐인처럼 지내면서 아들을 그리워할 뿐이었다. 범인은 잡혀서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더불어 복수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날 남자는 헌책방에서 악마 소환이라는 책을 발견했다. 그 책에는 악마와 일정의 거래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남자는 악마를 소환해 보기로 했다. 곧이어 악마는 모습을 드러냈다. 네 소원은 뭐지? 내 소원은 아들을 죽인 놈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 그놈이 죽는 게 내 소원이야. 보수는 선불로 너의 죽음을 받겠는데 괜찮은가? 아들을 잃은 남자는 자신의 목숨 따위는 아깝지 않았다. 그래, 상관없다. 그렇다면 계약 성립이다. 며칠 후 뺑소니범이 의문의 죽음을 맞은 것을 전해 들은 남자는 악마와의 계약을 떠올렸다. 분명 선불로 나의 죽음을 받는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악마가 널 죽인 것이 아닌 건가? 그 악마는 내게 거짓말을 한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수일이 지났을 무렵 악마는 남자의 앞에 다시 나타났다. 계약은 완수했다. 이만. 너는 나의 죽음을 보수로 받는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어째서 살아있지? 분명히 보수는 너의 죽음이다. 확실히 받았다. 악마는 웃으며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죽기 전 엄마에게 받은 부적 하나. 엄마가 죽은 후 힘든 나날을 보냈고 엄마가 죽기 전 남긴 말이 생각나 부적을 열어보게 된다. 부적을 펼쳐보고 이쿠미가 놀란 이유는 그 부적엔 떨리는 글씨로 이쿠미 죽어라 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을 잃은 남자는 어느 날 헌책방에서 신기한 책을 발견한다. 악마에게 남자는 아들을 죽인 범인을 죽여달라는 소원을 빌게 된다. 소원의 대가로 남자의 죽음을 가져가겠다고 악마는 말했다. 뺑소니법은 며칠 뒤 죽었지만 남자는 죽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악마가 가져간 죽음은 그 남자의 영원한 불생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다. 그래서 항상 먹을 것이라고는 집 뒤편에 있는 산에서 캐오는 이름 모를 잡초뿐이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은 나물 반찬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 풀떼기를 먹을 수가 없어서 엄마에게 화를 냈다. 엄마, 왜 우리는 고기 반찬이 없어? 언제까지 이렇게 먹고 살아야 하냐며 엄마에게 따져 물었다. 엄마는 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 다음에는 꼭 엄마가 고기 반찬 사줄게. 다음날 아침을 먹으라는 엄마의 말에 일어나 아침상 앞에 앉았다. 이게 웬걸? 반찬 중에 고기 반찬이 있었다. 와, 소세지다! 나는 한호성을 지르고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었다. 엄마는 왜 안 드세요? 미소야, 뼈가 단단하니 꼭꼭 씹어서 먹으렴. 그리고 엄마는 젓가락 대신 포크로 고기를 집어 드셨다. 뼈가 너무 단단한 고기였다. 나는 유명한 인기 가수이다. 가수로서 성공해 이쁜 아내와 토끼 같은 딸도 있다. 하루는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네, 여보세요. 30일 이후에 당신의 가족이 위험하다. 누가 이런 전화를 안티팬인가? 이후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30일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커다란 개 한 마리를 분양했다. 웬 강아지? 얘가 엄청 똑똑해. 만약 위험이 닥치면 주인의 손을 깨물고 안전하다면 주인의 손을 핥는다고. 아빠, 강아지 너무 귀여워. 그 개 덕분에 나는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 여보, 정전인가 봐요.
잠시 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날은 그 남자가 말했던 30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개는 이윽고 내 손을 핥았다. 나는 안심하고 두꺼비 집을 확인했다. 여보. 내 아내는 그 자리에서 칼이 베어 죽어 있었다. 개를 원망했지만 불이 꺼져 몰랐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개를 계속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을까? 집에서 딸과 얘기를 하던 중 또 한 번의 정전이 일어났고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개는 여전히 내 손을 핥기만 했다. 놀란 나는 불을 켜 딸부터 확인했다. 하지만 내 딸은 그날의 아내와 같이 칼에 맞아 죽어 있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나는 그 자리에서 개를 죽이고야 말았다. 이후 나는 페인 생활을 하며 가수 생활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네, 여보세요? 전에 가족이 위험할 거라고 경고했었던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통화 너머 들리는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해설. 형편이 어려워 항상 풀만 먹었던 미소네 가족. 미소는 고기 반찬이 없다고 떼를 쓰고 엄마는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린다. 결국 엄마는 미소를 위해 본인의 손가락 고기 반찬을 해주게 되고 이로써 엄마는 젓가락질을 할 수 없게 된다. 한 유명한 가수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그 가수는 불안한 마음에 훈련받은 개를 입양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위험한 상황에서 엉뚱한 행동 아내와 딸을 잃고 결국 개까지 죽이게 된다. 페인으로 살던 중 그 남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 수화기 너머로 그는 한마디 말을 남긴 채 전화를 끊어버렸다. 굳이 당신의 개만이 당신의 손을 핥으란 법은 없다.